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우승으로 손꼽히는 피파 랭킹 3위 프랑스와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피파 랭킹 15위 세네갈의 경기였습니다. 축구라는 잔인한 사각의 링 위에서 객관적 전력이라는 숫자는 종종 무모한 확신을 낳고는 합니다. 카타르의 차가운 눈물 속에서 메시의 아르헨티나에게 왕좌를 내어주었던 프랑스였기에 이번 2026년 북미 월드컵을 향한 그들의 집념은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도박사들이 제시한 프랑스의 승리 배당은 고작 1.5배, 반면 세네갈의 승리는 무려 7.37배라는 극단적인 수치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지구촌이 뒤흔들릴 대이변이라 불린 매치업. 하지만 우리는 바로 전날 절대 우위라 믿었던 무적함 대 스페인이 충격적인 무승부 대참사를 맞이하며 침몰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벼랑 끝 승부였습니다. 매번 골은 폭격하지만 월드컵의 정점에는 서지 못한다라는 잔인한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킬리안 음바페가 과연 이 완벽한 무대에서 자신의 시대를 선포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윽고 베일이 벗겨진 라인업은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은하계 군단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마이크 매년 키퍼를 시작으로 벤쿤데, 다요 우파메카노, 윌리엄 살리바, 테오 에르난데스가 포백을 구축했고 중원에는 오렐리엥 추아메니와 아드리앙 라비오, 그리고 공격진에는 마이크 롤릿의 우스만 덴벨레, 데지레 두에, 그리고 캡틴 킬리안 음바페까지 11명의 거인들이 출격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세네갈은 에두아르 멘디 골키퍼를 필두로 디우프, 무사니아 카테, 칼리두 쿨리발리, 크레핀 디아타가 수비 라인을 쳤고 이드리사 게에, 라민 카마라, 사디오 마네, 니콜라스 잭슨, 이스마일라 사르가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팽팽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주심의 날카로운 휘슬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프랑스의 초반 기세는 매서운 불길 같았습니다. 괴물 음바페를 필두로 세네갈의 숨통을 조여오는 전방 압박을 감행했죠. 그도 그럴 것이 두 팀의 체급 차이는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이었습니다. 프랑스 선수단의 총시장 가치는 무려 1조 2천억 원, 반면 세네갈은 3,5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3배가 넘는 자본의 격차가 경기장 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초반 주도권은 완전히 레블레, 프랑스의 몫이었습니다.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네갈의 숨통을 쥐고 흔들던 바로 그 순간 세네갈의 촘촘한 빗장 수비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음바페를 향한 결정적인 스루 패스가 배달되었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벌써부터 음바페의 선제골이 터지는가 싶던 찰나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정교한 음바페답지 않게 퍼스트 터치가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수십 번은 골망을 흔들었을 완벽한 슈팅 찬스가 허무하게 공중으로 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거대한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탓일까요? 2026년 전 세계의 정점에 서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는지 음바페의 몸놀림은 확실히 100%의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경기는 여전히 1조 2천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프랑스가 확실하게 지배했습니다. 사실상 경기장 반쪽만 쓰는 듯한 일방적인 파상 공세를 퍼부으며 세네갈 진영을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단순히 몸값의 합산으로 승패를 가르는 수학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로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던 450억 원의 사나이 우스만 덴벨레는 오늘 음바페와의 공존을 위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앉는 변칙 전술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불협화음의 서막이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500억 원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신성 데지레 두에는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특유의 컷인 플레이를 시도했으나 세네갈의 육탄 방어벽에 번번이 튕겨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은 달랐을까요?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야말로 폼이 제대로 터진 이 500억 원의 사나이 마이클 올리세마저 오른쪽 측면에서 고립되며 이렇다 할 위협적인 유효 슈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입이 딱 벌어지는 화려한 스타들이 총출동했지만 철저하게 도끼를 품고 조직력으로 무장한 세네갈을 상대로 프랑스의 최전방 스타 사인방은 불협화음만을 연발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반전 동안 프랑스의 팀 전체 슈팅은 단 1개, 심지어 올리세, 두에, 음바페의 슈팅 수치는 경이롭게도 0개였습니다. 몸값 합계만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 호화 공격진의 발끝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가 화려한 이름값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사이 세네갈의 명장 알리우 시세 감독이 준비한 날카로운 역습의 칼날이 프랑스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세네갈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첼시 출신의 니콜라스 잭슨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프랑스의 뒷공간을 허물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터진 회심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이 공이 매냥 키퍼의 손을 지나 프랑스의 골대를 강타하고 튕겨 나왔을 때 프랑스 벤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의 발목을 잡을 뻔한 세네갈의 명백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전반 중반 찾아온 짧은 물 마시는 타임 쿨링 브레이크, 전광판의 수치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점유율 61%를 가져갔지만 슈팅은 단 1개, 반면 세네갈은 단 39%의 점유율로 전술적 실속을 완전히 챙기며 프랑스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슈팅 한 차례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나자 경기장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전력이 강하다던 우승 후보 프랑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고 오히려 세네갈의 기세가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프랑스의 간담이 완전히 서늘해지는 결정적인 대형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네갈이 오른쪽 측면을 완벽하게 허문 뒤 박스 안쪽으로 칼날 같은 컵백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공은 수비진을 지나 노마크 찬스였던 이스마일 사르의 발끝에 정확히 걸렸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대참사를 직감한 바로 그 순간 사르의 발끝을 떠난 슈팅은 야속하게도 골대 위로 크게 솟구치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프랑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살려준 것은 자신들의 수비가 아닌 다름 아닌 사르의 뼈아픈 홈런 슈팅이었습니다. 몸이 덜 풀린 듯 무거운 걸음을 보여준 프랑스. 과연 이들이 후반전에는 정신을 차리고 월드컵 이변의 희생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린 채 잔인했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운명의 후반전, 그라운드 위에는 전술의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디디에 데샹 감독은 중원의 압박 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후반 초반 세네갈이 공을 점유하며 프랑스 진영을 압박해 들어올 때 프랑스의 중원 사령관 오렐리엥 추아메니가 번개 같은 타이밍으로 공을 탈취해냈습니다. 그리고 역습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전방으로 쇄도하는 마이클 올리세에게 정확한 패스가 전달되었고 올리세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한 명을 달고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 전매 특허인 왼발 슈팅을 때렸습니다.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이를 쳐낸 세네갈의 에두아르 멘디 키퍼. 이번 월드컵은 정말 골키퍼들의 신들린 선방쇼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전반전 내내 침묵하며 체면을 구겼던 음바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측면을 찢어버린 올리세가 박스 안에 음바페에게 자로줄 듯한 패스를 찔러 넣었고 음바페는 지체 없이 슈팅을 날렸지만 이번에도 맨디 키퍼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연 배우는 맨디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직후 음바페가 박스 안에서 민첩한 개인기로 돌파하다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고 프랑스 선수들은 일제히 페널티킥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본 비디오 판독 결과 수비수의 다리에 걸리지 않은 채 음바페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약간의 다이빙 액션에 가까운 장면이었음이 드러나며 골킥이 선언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침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빗장 수비가 아무리 단단해도 균열을 내는 것은 결국 단 한 번의 천재적인 섬광이었습니다. 후반 23분 그동안 철저히 침묵하던 킬리안 음바페의 대포알 같은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마이클 올리세의 발끝에서 시작된 세네갈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경이로운 이면 패스가 투입되었습니다. 세네갈의 통곡의 벽 쿨리발리가 압박의 타이밍을 잡기도 전에 음바페는 공이결을 살려 반박자 빠르게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고 이 공은 철옹성 같던 맨디 키퍼의 손을 통과해 그대로 골망 구석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스코어 1대0. 수많은 월드클래스 스타들의 패스 지원을 받는 음바페가 왜 자신이 이 시대의 지배자인지 단 한 번의 기회를 골로 연결하며 그 클래스를 전 세계에 똑똑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선제골의 함성이 채 가시기 전 프랑스는 세네갈의 전술적 전열이 무너진 틈을 놓치지 않고 잔인할 정도의 추가골을 장렬시켰습니다. 데샹 감독의 용병술과 전술적 움직임이 빛을 발한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음바페가 일부러 왼쪽 측면 깊숙한 곳으로 넓게 벌려뛰며 세네갈의 중앙 수비수들을 측면으로 끌어당겼고 그 순간 생긴 거대한 중앙의 공간을 향해 교체 투입된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번개처럼 침투했습니다. 음바페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절묘한 전진 패스가 들어갔고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바르콜라는 차오르는 맨디 키퍼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는 감각적인 칩샷으로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 2대0. 전반전에 지독했던 불협화음은 온데간데 없고 후반전 몸이 풀린 레블레의 전사들이 완벽한 공존을 이루며 세네갈의 추격 의지를 완벽하게 꺾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승부의 추는 이때 완전히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세네갈의 저력도 마지막까지 매서웠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집중력이 다소 흐트러진 프랑스의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고 세네갈이 만회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는 2대1. 마지막 1분까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음바페는 그야말로 미쳐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골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진영에서 공을 잡은 음바페는 수비수가 거리를 좁히기 전 전성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연상케 하는 무회전 중거리 슈팅을 그대로 때려 넣었습니다. 공은 미사일처럼 날아가 세네갈의 골망을 찢을 듯이 출렁였습니다. 음바페의 완벽한 멀티골이자 프랑스의 압도적인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3대1 확정포였습니다. 전반전의 부진을 비웃듯 후반전 터져나온 프랑스의 화력은 왜 자신들이 이번 2026년 월드컵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지를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과연 황제 음바페는 이 미친 정점의 폼을 유지하며 통산 2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고 가슴이 웅장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번 경기의 최고의 수훈 선수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핸섬 브라더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